더 나달 이다야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10,000원 쓸 때 문재인 대통령 1,000원 썼다. 취임 한 달 물품 구입액 10배 이상 차이. 박근혜는 1억 6,200만 원, 문 대통령은 1,400만 원. 무려 11.6배가 차이 납니다. 활동비 아껴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이미 실천 중. 그런데 너무 아끼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구입 현황은 사무용 기기에서 박근혜는 1,900만 원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000만 원. 사무용 집기는 박근혜 7,300만 원, 문재인 100만 원. 거의 뭐 73배 차이죠. 산업기계는 박근혜가 6,600만 원, 문재인이 1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뭘까? 나 그게 궁금해. 청와대에서 산업기계가 뭐 이런 거 있겠다. 그 문서 이거 슈레더 파쇄기? 뭐 이런 거. 네. 그거는 사무용 기기 같고요. 산업기계는 뭐 이렇게 잔디 깎는 예초기, 잔디 깎기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뭘 얼마나 깎길래. 넓어요. 음식 포장기. 마차님네 저희 시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음식 포장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삼종과에 이제 선물로 포장해 드리려면 진공 포장으로 이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못 살겠다 진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홀쭉해진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해서 가족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치약이나 칫솔, 관저에 입주하면서 장만한 가구 등이 전부 다 개인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여의 상당 액수가 깎여서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네요. 그걸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정도 정무비서관이죠. 그 양반한테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를 하면 이제 개인이 그 돈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훈훈한 모습이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나 청와대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뭐 쪼드리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다른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빈손으로다가 빈손으로 나가겠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겠다. 이런 것처럼 뭔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슨 재단 만든다고 하고 막 비아그라 사고 막 그러니까 뭐. 보톡스 맞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까먹었는데 비아그라 왜 샀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도 연세가 되면 비아그라 필요해요.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샀다고 했는데 그거 밝혀내야 된다니까. 네. 있을 수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샀을까요 비아그라를? 뭐 물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게 정답이죠. 그 깜빵 동기들한테 물어봐야죠. 누가 처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겠지. 그러니까 깜빵 동기 중에 한 명이 먹었겠죠. 깜빵 동기요? 503호 그 동기들 중에 아직 한 명이. 깜빵 안 간 애도 있는데요. 구치소 동기라고 하죠. 그런 얼굴 네모난 애도 하나 있어요. 턱돌이? 걔가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그 보살펴줬는데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말로. 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트윗 하나 가져오셨어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의 트윗입니다. 수백억대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뭐라도 써야 하는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 연합뉴스여 준법 의식 운운하며 마치 중죄인 다루듯 접근하는 태도가 가증스럽구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김상곤 후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무려 4만 원이나 안 내셔서 자동차를 압류를 받으셨답니다. 그것도 무려 2008년도에. 근데 이것을 정말 무슨 중죄인을 다루듯이 그리고 그 우리 전 새누리당원 의원님들도 하고 종편에서도 이런 죄의식도 없고 법을 따르겠다고 생각도 전혀 없는 이 인간이 무슨 후보로 나섰냐 즉각 사퇴하라라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게 그 2006년에 내곡동에서 주정차 구역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4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듬해까지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몇만 원이든 상관없이 압류를 붙여요. 추심해 간다는 게 아니라 압류를 일단 붙여놔요. 자동차에 압류, 예. 가압류를 붙여놓죠. 예.
그 독촉 고지서 발송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고지된 지 1년 6개월가량 안 냈다가 2007년 12월 31일 날 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때 터졌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김상곤 후보자가 도서출판 노기현이라고 그 운영하셨는데 네. 제목이 거창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했었다.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산재보험료가 15만 원이고 고용보험료가 18만 원 합쳐서 33만 원을 체납했는데요. 본인이 그렇다기보다는 그 회사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그걸 누락해 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이제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본인이 냈다고 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체납하고 탈루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라든지 일단 바쁘다 보면요. 고지서 날라온 거 모르고 4만 원 못 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요거를 엄청난 뭐 윤리의식이 없고 준법의식이 없다고 최소한 이걸 보도한 놈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종류 일은 저한테도 있었던 일이고요. 이걸 흠집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트위터가 많이 올라오고요. 기사를 읽지 않고 헤드라인만 읽은 트위터리언들이 아니 이런 인간이었었어라는 그 비난의 트윗도 많이 있어가지고 연합뉴스가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 미납건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해봤지 않습니까? 요 몇십만 원 정도는 아니고 제가 미납했던 거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해봤는데 절대 공개 나가시면 안 되겠다. 네, 저는 못 나가요. 200만 원 정도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잖아 지금 4만 그렇죠, 원을. 그렇죠. 저는 못 나가요 공직에. 전 저기 우리 인이가 불러도 안 가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 직원 한 10몇 명 두고 있으면서 미납하는 경우는 이건 고의성이에요. 장사를 못 하든 뭘 하든 돈이 없어서든 안 낸 거예요. 못 내거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 그 응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랬는데 이 몇십만 원은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몇십만 원은 회계 담당자가 급여 항목을 잘못 계산하면 몇 달만 쌓이면 그냥 몇만 원씩 차이 나는 거 금방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매달 그 회사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해서 자진 납부하는 거거든요. 납부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나와요 이게. 당신들 잘못 납부했다. 더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미납된 걸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직원이 그 업무상의 그 잠깐은 착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고의성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 기사를 아니 뭐 언론이랍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얼마나 깔 게 없으면 이런 걸 들춰낼까. 요게 기자가 좀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면 소액이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니까요. 네. 이 기자놈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딩을 그렇게 쓰는 거야. 체납해서 압류 당한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거는 나는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두 건 정도가 있는 게 이거는 체납이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체납도 법으로 엄연히 정해져 있는 어떤 과정인 거고 그걸 압류하는 것도 과정인 거고 그거는 불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 돈은 끝까지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버텨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흠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대단한 흠결인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 언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악의적으로 닭 백숙에다가 청양고추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 밍밍하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게 그렇죠. 집어넣으려고 이런 개자식들이. 진짜. 그런데 제보자인 자체가 국민의당의 송기석 의원이 제보를 해서 이 기자가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썼지 않나라는 실드를 쳐가면서 읽어도 그래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어제였습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날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태권도 연맹 그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 그 단일팀 그 기대한다고 다시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트위터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이해한 예상 외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숫자만큼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영국 커먼웰스 형성사봇이라는 그 계정에서 나온 게 아일랜드 섬 전체는 스포츠에서 대개 단일팀을 이룬다. 축구 올림픽 제외. 이럴 경우 중립적인 깃발과 노래를 국가 대용으로 쓰지만 아일랜드 고유 스포츠 종목을 다루는 조직인 GAA에서는
아일랜드 공화국 국기와 국가가 북아일랜드까지 커버한다. 이게 이 그 형성사봇, 그러니까 영국 커먼웰스 형성사봇 이 개정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다 써놓은 건데, 이런 단일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또 한반도기 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훈련했던 대표팀들이 또 겪어야 되는 불이익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방법이 과연 우리한테 존재하는 건가 하는 것 더해서 옛날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제가 그 20대 초반까지 그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성당에 아일랜드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일랜드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 소속 신부님이어서 굉장히 가난한 신부님이었지만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나라를 못 떠나고 매 계절마다 이제 개고기 한 마리씩 이렇게 드시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특이하시다. 우리나라를 되게 그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님이 오셨던 그 아일랜드의 역사와 너무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그 개신교, 그 아일랜드 쪽은 그 가톨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종교 하나 가지고 저 새끼를 죽일까 말까를 결정할 정도로 아직까지 그런 감정적인 골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우파 보수 우파들이 이렇게 그 좌파를 향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격앙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나라도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런 이제 어설픈 한국말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일팀을 구성하고 하는 게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만의 생각이었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트위터를 보면서. 그냥 단일팀보다 북한이 참여하게 만드는 예. 그런 행사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시간이 너무 척박해요.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전 종목을 다 단일팀으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왜냐하면 또 단일팀을 IOC가 인정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덕담 차원에 한번 던져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좀 실무적인 협상이 좀 심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 동계 스포츠 강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북한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산악지방이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홈구장이기도 하고. 또 아우지 탄광 다이어트도 유명하지 하고. 않습니까? 추위로 하면. 왜 이러세요? 이번에 그 장웅 IOC 위원이었잖아요. 네. 네, 장웅 IOC 위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우리가 장웅 IOC 위원이면 북한에서 IOC 위원이에요. 올림픽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국가를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 건의를 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도 사실은 영향력이 좀 막강한 분이고 체육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김정은에게 뭐 직접 뭔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하고 IOC 내부에도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에 단일 팀으로 만들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체 종목을 다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아이스하키만이라도 하는 거는 실무진들이 이야기하면 뭐 한두 달 있다가 전지훈련, 합숙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요. 91년도에 우리 유명한 탁구 단일팀 있었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다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기대감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스포츠 이벤트가 지금 뭐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밖에 없어서 그렇지, 각 종목별로 국제 그 대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일팀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정도 정무비서관이죠. 그 양반한테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를 하면 이제 개인이 그 돈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훈훈한 모습이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나 청와대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뭐 쪼들리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다른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빈손으로 나가겠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겠다, 네. 이런 것처럼
뭔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슨 재단 만든다고 하고 막 비아그라 사고 막 그러니까 뭐 보톡스 맞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까먹었는데 비아그라 왜 샀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어. 문재인 대통령 정도 연세가 되면 비아그라 필요해요.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샀다고 했는데 그걸 밝혀내야 된다니까. 네. 있을 수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샀을까요 비아그라를? 뭐 물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게 정답이죠. 그 깜빵 동기들한테 물어봐야죠. 누가 처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겠지. 그러니까 깜빵 동기 더 나달 이다야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10,000원 쓸 때 문재인 대통령 1,000원 썼다. 취임 한 달 물품 구입액 10배 이상 차이. 박근혜는 1억 6,200만 원, 문 대통령은 1,400만 원. 무려 11.6배가 차이 납니다. 활동비 아껴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이미 실천 중. 그런데 너무 아끼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구입 현황은 사무용 기기에서 박근혜는 1,900만 원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000만 원. 사무용 집기는 박근혜 7,300만 원, 문재인 100만 원. 거의 뭐 73배 차이죠. 산업기계는 박근혜가 6,600만 원, 문재인이 1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뭘까? 나 그래서 궁금해. 청와대에서 산업기계가 뭐 이런 거 있겠다. 그 문서 이거 슈레더 뭐 파쇄기? 이런 거. 네. 그거는 사무용 기기. 그 중에 한 명이 먹었겠죠. 깜빵 동기요? 503호 그 동기들 중에 아직 한 명이. 깜빵 안 간 애도 있는데요. 구치소 동기라고 하죠. 그런 얼굴 네모난 애도 하나 있어요. 덕돌이? 걔가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그 보살펴줬는데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말로. 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트윗 하나 가져오셨어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의 트윗입니다. 수백억대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뭐라도 써야 하는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 연합뉴스여 준법 의식 운운하며 마치 중죄인 다루듯 접근하는 태도가 가증스럽구나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김상곤 후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무려 4만 원이나 안 내셔서 자동차를 압류를 받으셨답니다. 그것도 무려 2008년도에. 근데 이것을 정말 무슨 같고요. 산업기계는 뭐 이렇게 잔디 깎는 예초기, 잔디 깎기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뭘 얼마나 깎길래. 넓어요. 음식 포장기. 마차님네 저희 시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음식 포장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삼종과 이제 선물로 포장해 드리려면 진공 포장으로 이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못 살겠다 진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홀쭉해진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해서 가족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치약이나 칫솔, 관저에 입주하면서 장만한 가구 등이 전부 다 개인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여의 상당 액수가 깎여서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네요. 그걸 죄인을 다루듯이 그리고 그 우리 전 새누리당원 의원님들도 하고 종편에서도 이런 죄의식도 없고 법을 따르겠다고 생각도 전혀 없는 이 인간이 무슨 후보로 나섰냐 즉각 사퇴하라라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게 그 2006년에 내곡동에서 주정차 구역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4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듬해까지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몇만 원이든 상관없이 압류를 붙여요. 추심해 간다는 게 아니라 압류를 일단 붙여놔요. 자동차에 압류, 예. 가압류를 붙여놓죠. 예. 그리고 독촉 고지서 발송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고지된 지 1년 6개월가량 안 냈다가 2007년 12월 31일 날 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때 터졌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김상곤 후보자가 도서출판 노기